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는 경복여고 1학년 중간고사를 이번에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방향도 제시해드리겠고요. 저는 경복여고를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는 강대영어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경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서울대 영문과를 나왔고요. 영어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지식을 전달하고자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경복여고 시험지를 쫙 보니까요. 그 시험 문제 개수를 쭉 보잖아요. 그럴 때 총 30문제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교과서에서 10문제가 나왔거든요. 일단 범위를 좀 말씀드리자면 교과서는 1과와 2과를 냈고요. 그중에 이제 10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33점 배점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로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바로 3월에 치렀던 고1 모의고사 있죠. 그 전 지문을 이제 범위로 내셨고요. 거기서 1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의고사 전체 지문이 한 25개인데 그 중에 약간 안 중요한 지문 빼고 이러다 보면은 한 20지문 중에서 거의 다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점이 좀 높죠. 44.9점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경복여고에는 복합파워라는 그 보라색 책이 있어요. 그게 어휘부교재인데요. 대이 10까지 해가지고 6문제를 냈습니다. 이게 21.9점인데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전체 100점 중에서 그 5분의 1이 어휘이기 때문에 어휘가 평소에 약했던 친구들은 매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많이 쌓아왔던 친구들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복습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비중을 보자면요. 대략적으로 모의고사에서 한 44%가 출제가 되었고 점수적으로, 그다음 교과서에서 한 33%, 좀 둘 다 많죠. 그다음 무려 어휘도 22%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뭐 객관식도 있고 서술형도 있을 텐데요. 과연 어떤 게 중요했을지 좀 더 뒤에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렇게 됐는데요. 경북 1학년에 이번 출제 경향을 보면요. 첫 번째 교과서는요. 객관식은 쉬웠어요. 쉬웠고 서술형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이 그 한 20개, 30개 단어를 막 배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단어를 또 활용하면서 배열하여라. 그런 그 조건 영작이 있었기 때문에 서술형이 어려웠는데요. 이 교과서의 그 본문 지문 말고 본문 지문 뒤에 있는 인사이드 컬처라든가 아니면 디스커버 인 그래머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활동 부분에서 교과서 뒤에 있는 부분에서도 서술형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찍어준 문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연습을 했지만 길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개 흐트러 놓았을 때 실제 이제 답을 쓸 때에는 순서를 헷갈려 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술형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셔라. 내용 파악은 쉽게 되어도 중요 문장을 찝어서 반드시 암기라든가 배열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해라. 다음 두 번째, 모의고사는 어땠을까요? 모의고사는 방대한 그 분량이었지만은 이게 객관식이 더 어려웠습니다. 서술형은 거의 쉽게 나왔기 때문에 서술형은 뭐 할만했다고 치고 변수는 객관식에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바로 문법과 어휘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문법은 이 모의고사 한 지문에서 1, 2, 3, 4, 5 밑줄을 그어놔요. 그런 다음에 틀린 거를 2개를 골라라. 좀 친절하죠? 어떤 때는 모두 다 골라라인데 친절하게도 2개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좀 보니까 관계사를 좀 많이 내셨고요. 그리고 뭐 수동 관련해서 많이 내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어휘도 중요한데요. 모의고사 어휘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어휘를 약간 변조하십니다. 그래서 단어가 A라고 나와 있지만 시험지에는 A가 나오는 게 아니라 A의 동의어가 나와가지고 그 단어가 문맥상 적절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파악도 중요하지만 독해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어휘에 대해서 동의어를 많이 공부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자, 다음 세 번째 어휘부교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뜻도 그 단어 하나의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2개 있을 수도 있고 많으면 5개도 있는데 사실 그 5개까지 다 외워야 되더라고요.
또 단어 하나의 품사가 뭐 명사일 때도 있고 동사일 때도 있는데 그조차도 다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서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경북의 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쓰기예요. 쓰기. 어휘 쓰기인데 영영풀이를 준 다음에 그 영영풀이에 맞는 단어의 머리 글자만 주는 거예요. A만 주게 되면은 쭉 보면서 이제 이거는 advocate이다. 뭐 옹호자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요. 네, 뒤에 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스펠링 쓰는 것도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갔는데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는 서술형이 이제 그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데 준 킬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정해진 부분에서 중요 문장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우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실력 발휘를 그때 할 수 있는지가 이제 문제라서 준 킬러로 불렀고요. 우리도 수능 공부 열심히 해도 수능 시험장에서는 막 떨면 실력 발휘가 안 되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 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본문 뒤 활동도 열심히 하고 제가 적중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배열 연습 진짜 많이 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시험지인데요. 서답형 3번 해가지고 주의사항 보이죠? 조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시고 또 단어를 활용도 하시고 중복하지 마시고 그런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건 교과서 본문 뒤에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쭉 나와 있고 번역은 없어요. 번역은 없이 내용 알지? 그러니까 알아서 그 문법을 활용해서 하는데 이 문법이 뭐였냐면은 교과서 일과의 그 중요 문법이었어요. 그 for somebody 투부정사. 이 투부정사 앞에 의미사항 주어가 for somebody인데 그게 들어있는 것이면서 좀 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일까요? 이건 서답형 5번인데요. 이게 5점짜리였고요. 굉장히 좀 단어가 많죠. 보기 단어가 많고요. 이건 교과서 내에 있는 지문이고요. 교과서 2과에서 나와 있는 문장이고 당연히 어렵고 중요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했던 문장이지만 진짜 이렇게 배열하다 보면 순서를 살짝 틀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모의고사를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는 서술형은 쉽게 나왔지만 객관식이 어려웠다. 특히 문법을 중요시했었는데 틀린 거 2개 고르게 기억나시죠? 제가 적중을 했고요. 바로 every 단명 단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every species have가 아니라 has겠죠. 이 말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나왔거든요. 원래 species가 단수와 복수가 똑같은 그런 생물의 종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species s가 붙어 있어도 이게 단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has를 써야 답이었고요. 그다음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는데요.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객관식 17번이고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2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위에 every species have 보이죠? 이거 답 골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even creatures that appear immobile 쭈르륵 한 다음에 동사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수식어가 필요한 거고 저 뒤에 동사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creatures 뒤에 관계사 뭐 that이라든가 which라는 주격 관계사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모의고사 또 이야기인데요. 문법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번만 더 또 드릴게요.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또 틀린 거 2개 고르기 또 나왔는데요. 이번엔 수동 관련되었고요. 특히 오형식도 걸쳐서 낸 문제였습니다. 자, publishing은 뭐뭐를 출판하는 그런 느낌이고 published는 출판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때 pp로 바꾸는 게 답이었고요. 다음 get done something은 틀려 있죠. 이게 뭐냐면 get something pp 해가지고 무언가가 되어지게 하다라는 오형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have 목적어 pp처럼 get 목적어 pp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적중했던 문제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객관식 22번이고요. 배점이 높아요. 3.4점이면 높은 문제입니다. 여기 3번에 published 보이죠? publishing을 published로 바꿔야 되는 것이었고요. 여기 5번에 get something done으로 바꿔야 되는 거였는데요. 이게 이제 향후에는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아이들이 뭐 1학기, 2학기를 거쳐가다 보면은 좀 더 맷집이 커지잖아요. 문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아지게 되니까 1학기 중간 때는 쉽게 하다가 좀 뒤로 갈수록 어렵게 해서 밑줄도 다 없애버리고 틀린 거를 찾아서 모두 고쳐라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모의고사에 대해서 또 객관식에서 이제 문법 말고 어휘라든가 표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도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적중을 제가 했고요. 여기 본문 변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어휘라는 건 다이어가 있기 때문에 또는 표현이라는 것도 똑같지는 않지만 뭐 둘러쳐서 같은 말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내셨더라고요. 자, 위에 하얀 글씨가 뭐냐면 improve 향상시키다. efficacy, 효능, significantly, 상당히란 말들인데 이게 모두 다 아래로 바뀌었습니다. enhance, 향상시키다, effectiveness, 효과성, substantially, 상당히란 말인데요. 사실 이 substantially란 단어 좀 어려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고1이라고 해서 고1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2, 3에 걸친 단어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동의어를 많이 써줘야 돼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effectiveness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래 실제 원문에는 efficacy였고요. 바뀌어 있죠? 그리고 여기 5번이 답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거 가입표하고 이걸 답 잘 골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어요. 뭐냐면 모의고사에서 이 많은 지문인데 뭐 내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를테면 내용에서 어떤 게 증가했다인데 시험지에는 감소했다라고 써놓고 틀린 내용 골라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바람직한 문제 같은데요.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goals for an individual. 이게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어떤 그룹 전체를 위한 목표가 그 주제였기 때문에 이 individual이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룹을 골라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19번 문제이고요. 여기 잘 골랐네요. on individual이 틀려 있습니다. 자, 이제 방금 그 모의고사 그 내용 파악 관련해서 객관식이 굉장히 어려운 거 보셨죠? 다 높은 배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휘로 올라와 볼게요. 어휘 부교재는요, 뜻 공부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중요 뜻만이 아니라 1, 2, 3, 4번 뜻 다 외워야 되고 품사가 달라질 때까지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꽤 까다로웠다고 말씀드렸고요. 스펠링 쓰는 거 필요합니다. 많이 틀리는 부분이죠. 자,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produce 하면은 동사로 기억하시죠? 뭔가를 생산해내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시험에는 그게 안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produce. 이게 명사일 때는 발음도 바뀌거든요. 농산물 생산품이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약간 얕게 한 친구면요, 이거 생산하다인데 이거 틀렸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혼동어를 내셨는데요. 이게 outlook하고 outline 보면은 둘 다 똑같이 out로 출발하잖아요. 시험지에는 outlook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뜻이 전망인데, 즉 앞에 대한 어떤 내다보기 전망 그런 건데 의미적으로는 개요, 윤곽이라고 해서 아웃라인의 의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앞과 뒤가 다른 거죠. 이렇게 뜻이 매칭이 안 되는 것도 하는데 좀 약간 헷갈리는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함정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 건데요. 경복의 단어는요, 파생어도 나와요. 그러니까 단어가 있으면은 이 단어 밑에 파생어가 있고 이 단어랑 관계가 있잖아요. 동사랑 형용사의 관계다. 그러면 동형, 동문. 동사와 그 명사 이래 버리면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둘의 관계가 동사, 형용사 관계가 4개 나오고 동사, 명사가 1개 나와 있으면 이게 답인 거기 때문에 이 파생어에 대해서 뜻도 알아야 되지만 품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맞힐 수가 있습니다. 문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문제인데요. 시험지 딱 받았더니 이 첫 페이지 전체가 어휘였습니다. 부담감이 컸는데요. 1번, 다음 영단어의 우리말 뜻이 틀린 것은 하고 골랐죠. 1번, outlook. 이게 뭐라고요? 전망 또는 관점인데 여기 개요 윤곽이라는 outline의 의미가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었고요. 2번, 다음 중 두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withdraw하고 withdrawer. 이게 인출하다, 인출해서 동사, 명사 관계인데요. 쭉 가다 보면은 4번에 oblige, 의무를 지우다, obligatory, 의무의, 책임이 있는이라는 동사, 형용사 관계이죠. 이래서 좀 어려운 단어를 좀 내셨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어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어휘에서 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알맞은 단어를 고르는 것이에요. 이러려면은 일단 그 문장 속에 이 빈칸을 뻥 뚫어 놓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번역이 돼야 되겠고 여기에 알맞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뜻이 뭘지를. 자, 뭐가 나왔냐면 이거 제가 정말 강조했어요. 이거 꼭 나온다. 언더마인 꼭 나온다 했는데 꼭 나왔습니다. 이게 근간을 해치다인데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었어요. 언더가 아래에서란 말이고요. 마인 하면요,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들 마인크래프트 해봤죠. 땅 파고 돌 캐는 거. 이게 땅을 파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 아래에서 땅 파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건물의 아래가 헤쳐지는 거니까 서서히 헤치면서 이걸 무너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무언가의 그 근본이 되는 부분을 헤친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딱 나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자, suppress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설명 이렇게 했습니다. sup 하면요, SUP지만 SUB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따라서 SUB가 되기도 하고 SUP가 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subway, 왜 아래로 다니는 그런 지하철이기 때문에 아래로고요. press가 아시죠? 이렇게 누르다. 아래로 누르는 거면 이렇게 억압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 자, 이 둘을 보겠습니다. 여기 3번 문제 쭈루룩 나와 있고요. 빈칸에 알맞는 단어가 바로 3번 undermine드고요. 4번에 쭉 빈칸 나와 있고 여기 suppress가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올 만한 그런 단어들을 모아서 만들어 줬거든요. 영영풀이도 주고 고르기도 하고 쓰기도 했는데 딱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어휘 부교재 또 얘긴데요. 어휘가 굉장히 다채롭게 나왔습니다. 이제 서술형 좀 알려드릴게요. 알맞은 단어 고르기인데 서술형이었어요. 이것도 예문에서 이제 구멍 뚫어놓고 단어 한 셋쯤 주는데 세 단어가 헷갈리는 단어만 쭈루룩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쏭 달쏭 해버리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답들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Translate, sympathy, intervene, separate. 자, separate는 동사일 땐 separate고요. 형용사일 때는 separate. 약간 다르죠, 그렇죠? 보통 동사를 많이 알겠지만 실제 시험에는 형용사 뜻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expand 이렇게 나왔는데요. 볼게요, 이 문제를.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서답형 1번이죠. 자, 이 A, B, C, D, E 해가지고 A에서 이제 예문이 나와 있고 세 단어를 준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골라서 쓰라는 거예요. 설마 쓰다가 스펠링 틀리진 않았겠죠? 이렇게 해서 쭉 5문제였고요. 자, 어휘 이야기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게 최고의 킬러 문제입니다. 여기 영영풀이를 제시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이 부교재에 보면요. 그 데이 5개마다 뒤에 종합 문제가 있어요. 그 종합 문제에서 내셨거든요. 그건 비밀이 아닌, 비밀이네요. 그래서 문제 풀이를 꼭 하셔야 되고요. 단어는 advocate. 이게 명사로 나왔어요. advocate 말고 advocate 명사로 나왔고요. preserve, 그다음에 invalid 이렇게 해서 이 3개가 킬러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냐면 시험을 이제 첫 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어휘를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하다가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다가 시험지를 내고 나서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많았대요. 그래서 어휘 문제는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긴장을 해버리면 끄집어내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큽니다. 자, 그래서 실전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제가 만들어 줄게요. 네, 이 문제입니다. 서답형 2번이었고요. 각 2점, 2점, 2점에서 6점짜리입니다. 이렇게 영영풀이가 뒤에 나와 있거든요. An advocate is someone who supports a particular idea. 이렇게 쭈르륵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써서 이제 써야 되는데 스펠링 틀리면 또 감점이겠죠? 예, 이렇게 해서 시험지를 보시면서 어휘가 진짜 만만치가 않구나 이걸 느끼셨을 텐데요. 매 시간 와가지고 단어 정말 좀 긴장해가지고 시험 문제 만들어주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고난도 문제 공략법인데요. 고난도 문제가 약 55점을 차지했었거든요. 이걸 잘해야 돼요. 왜냐면 고난도 문제가 아닌 것들은 할만하기 때문에. 자, 정리하자면 교과서는 뭐가 중요하다? 서술형이 중요하다. 자, 배열 장문. 둘째, 모의고사는 문법과 어휘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법은 사실 전범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마다 귀 쫑긋해서 듣고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제가 만들어주는 뭐 OX 퀴즈라든가 아니면 뭐 고르기라든가 그런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겠고요. 어휘는 동의어가 제가 불러주면 다 쓰고 잘 눈팅하고 여러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 좀 창조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 어휘 부교재는 복습, 복습, 복습. 긴장해도 다 기억날 정도로 복습을 해야 합니다. 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교과서의 서술형이 중요한데 그럼 뭐냐? 주요 문장 필수 암기. 제가 찍어주는 문장 꼭 외워야 되고요. 다음, 이 교과서에서도 문법 틀리는 거, 그 고치는 거 또는 뭐 고르는 거 나오는데요. 문법을 변조합니다.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뒤는 SV가 나오잖아요. 주어 동사. 근데 이거를 in spite of로 바꿔놓으셨어요. 근데 in spite of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틀린 걸 고르는 거였고요. 다음 같은 표현으로 바꿔 쓴다가 뭐냐면은 이 교과서 중에서 throw away, 버리다가 있었는데요. 버리다를 약간 get rid of, 없애버린다라고 바꿔 쓰신 거예요.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둘은 맞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거랑 얘랑 같다고 볼 수 있나? 그런 걸 해야 되고 내가 아는 단어 지식으로 커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못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재밌었는데요. 영영풀이가 없는 단어 찾기가 뭐냐면은 이 교과서 본문 뒤에 있던 어떤 지문에서 이 지문의 밑줄은 없었습니다. 그 지문 밑에다가 1, 2, 3, 4, 5 해가지고 영영풀이를 5개 써놓는 거예요. 이 5개의 어휘가 여기 위에 풀이가 되어 있는데 풀이가 안 돼 있는 단어가 뭐냐 물어본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attitude라는 단어가 위에 있었는데 밑에 단어에는 aptitude, 적성에 대한 단어의 의미가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도에 대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 아래는 aptitude, 적성에 대한 단어. 이렇게 해서 약간 헷갈리게 하는 말이었고요. 이게 좀 킬러라고 할 수 있을 법한 문제였습니다. 자, 고난도 문제 공략 중에 이제 모의고사 공략 얘기할 텐데요. 문법 어휘 객관식 중요했잖아요. 당연히 문법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냥 다 외운다고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서 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주는 고치기 연습 진짜 중요하고요. 그다음 어휘 변조 엄청 나오고요. 동의어가 진짜 중요하니까 제가 써주는 거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고난도 문제의 어휘 공략법은요. 단계별 학습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뜻부터 외우고 그다음 파생어 외우고 예문도 보면서 아하 이렇게 계속 그 경험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를 여러 각도로 보는 거죠. 시간 차이를 두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펠링도 진짜 열심히 꼼꼼히 쓰면서 영영풀이도 보면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차례 복습이 답이고 늘 끼고 살아야 합니다. 자, 고난도 문제 공략 중에서 오늘 이번에 좀 특이한 문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서답형 4번이 주제 쓰기 문제였는데 무려 5점짜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한 지문이 있고 나서 이게 어떤 norms, 규범에 대한 말이었거든요. 이 규범이라는 게 for what,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그 for 뒤에 what을 쓰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주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어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도 국어 지문 보면서 주제를 말해봐라 하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나왔다는 거죠. 다음 이제 조건이 뭐였냐면 본문에 있는 단어를 써라. 그리고 오답률이 엄청 높았어요. 아이들이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를 놓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이번에 최고의 킬러 문제였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좀 많네요. 서답형 4번이고요. 이 지문이 모의고사 지문이었습니다. 내용 파악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래 제목을 쓰라고 돼 있는데 norms, 땡땡, for 빈칸이에요. 이 규범이라는 건 뭘 위한 것이다? 사회생활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두 부분을 찾아가지고 본문에 있는 단어를 찾아서 쓰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약간 집요합적인 부분에 좀 얽매여가지고 언어에 대한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서 좀 오답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난도 문제는 이제 했고요. 하지만 고난도 이외 문제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난도 이외 문제는요, 약 45점이고요. 주로 특히 모의고사, 내용 파악 위주로 많이 나왔는데 뭐 ABC 순서별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한 문장 주고 나서 그 뒤에 나올 내용의 순서를 이제 하는 건데요. ABC로 하는 겁니다. 또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문장 삽입인데요. 이 한 지문에서 한 문장만 뚝 뜯어가지고 어디다 꼽아 넣을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형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제목 또는 문장을 요약해라. 그 지문을 요약해라. 또 주제가 뭐냐, 또 흐름상 알맞지 않은 말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형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공부를 좀 했다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좀 재미있는 건데요. 변조, 함정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공부를 했음에도 이게 살짝 미스나는 부분이 있어요. 1번, 단어라든가 표현의 변조가 있는데요. 어휘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였냐면 in addition이 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더해서란 말인데 거기에는 in addition to를 쓴 거예요. to가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인데 to를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맞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답이었죠. 이게 틀린 부분이니까. 다음 세 번째, 실제 그 원문에는 less accurate, 덜 분명한이었는데 이거를 more inaccurate, 더 불분명한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딱 보면은 애들이 accurate가 답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야 이게 앞에 바뀌어 있기 때문에 inaccurate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in이라는 게 부정 접두사 not의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조가 다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경복여고 1학년 내신의 관건을 정리해 보자면은 반복되네요. 교과서는 주요 문장 암기. 두 번째, 모의고사는요, 지문 암기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 시간에 문법 파는 거, 또 어휘 열심히 보는 거, 내용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어휘 부교재는 그냥 우리 경복의 큰 사업이다. 이 어휘를 많이 해야지 수능을 잘 보기 때문에 결국에 내신을 잘 봐서 수시를 목표로 할지라도 수시에서 나중에 수능 최저가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수능을 못 봐버리면 이 모든 수시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으로 가는 그런 발판이 바로 3번이기 때문에 매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어휘는 꾸준한 학습, 복습, 다이어 스펠링 주의. 그래서 매 시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경복여고 1학년의 내신의 토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탄탄한 문법 기본기인데요. 문법이 내신 때 반짝한다고 꽃을 피우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도 관계사라든가 수동태라든가 가정법을 많이 해 놓아야지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둘째, 탄탄한 어휘는 당연히 이 어휘를 많이 공부해 놓으면은 경복 내신 때도 유리하고요. 수능 때도 유리합니다. 자, 단어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 단어 표현 바꿔놓는 게 뭐였냐면 conserv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아껴 쓰고 보존, 보호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save로 바꿔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올바른 겁니다. 아까 throw away 말씀드렸죠. 버리다. 이게 get rid of, 제거하다로 바꿔치기 해놓으셨고요. convert, 전환하다라는 말이 turn. 자, convert A into B, turn A into B 같거든요. 이렇게 뭔가 같은 표현들 엄청 사랑하십니다. 다음 세 번째, 탄탄한 작문 실력. 한 20개에서 30개 단어를 놓고 배열할 때 어떻게 하지라고 막막할 수 있는데요. 작문의 기본기가 있으면은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내신 기간에도 이런 부분을 좀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김경아 선생님 저예요. 경복여고 1학년 수업은요.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능도 동시에 공략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에게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시간은 허목이고요. 5시부터 7시 반까지입니다. 1. 강도 높은 내신과 수능 수업. 2. 어휘 학습과 시험. 그러니까 그 학습만 하면 안 되고 시험을 자꾸 봐야지 맞다 틀리면서 고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철저한 관리와 피드백. 피드백은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가 설명해 주는 거, 질문 있으면 받아주는 거,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1번 비내신 기간에는요, 그 기출 모의고사를 좀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만이 100%가 아니라 두 번째, 문법과 구문에 대한 기본서를 꼭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어휘학습과 시험은 항상 기본으로 깔아주고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복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 그 분석에 맞춰서 앞으로 시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성과 시험 기간이 아닌 비내신 기간에도 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